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헤드, 그죠? 스프링클러 헤드부터 해서요. 자, 뒤쪽에 있는 이제 남아있는 스프링클러 내용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헤드 부분이 뭐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보는데 핵심 부품이긴 하죠, 이 헤드가. 어제 물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헤드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딥플렉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프레임, 가멸체. 그죠? 딥플렉터는 앞에서 했죠. 우리 물을 어떻게 한다? 세분시킨다, 세분. 또는 세분화시킨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린다 그랬죠. 헤드에 물이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물이 나왔을 때 튀어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맞나요?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헤드의 나사 부분과 딥플렉터를 연결하는 이음체래요. 그래서 여기에 헤드에 가보면 여기 나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 끼는 거거든요. 배관에 이렇게 돌려서 나사와 나사를 맞물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 끼는 건데, 얘를 나사라고 얘기하고 얘가 반사판이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개를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몸통이 있거든요. 그 몸통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한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죠. 가멸체. 정상 상태에서는 가멸체가 방수구를 막고 있다가 열에 의해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 용해된다. 자, 파괴가 되는 방식을 유리벌브요. 그래서 유리벌브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말 그대로 유리예요, 유리. 근데 이 유리 안에 이런 걸 넣어놔요. 알코올이나 에테르. 그래서 만일 여기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던 알코올이나 에테르의 최적이 어떻게 되냐면 팽창을 합니다. 최적이 팽창을 하면서 이 유리가 어떻게 돼? 깨져요. 결국 나중에. 맞죠? 그러면서 가멸체가 열리는 거야. 자, 근데 용해, 녹는 거 있죠? 얘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유리가 아니고 금속이죠. 이 금속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이탈이 되면서 물이 쏟아지는 방식이다. 퓨지 블링크형이다. 얘가 이름이 퓨지 블링크. 그래서 가멸체가 있으면 폐쇄형, 가멸체가 없으면 개방형. 그죠?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헤드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딥플렉터. 여기가 나사, 여기가 프레임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가멸체. 됐나요? 네. 자, 그리고 헤드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개방 유무에 따라서 가멸체가 없으면 개방형, 가멸체가 있으면 폐쇄형. 그죠? 다음, 설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설치하면 상향형, 아래로 설치하면 하향형, 옆으로 설치하면 측벽형. 위로 설치하면 상향, 아래로 설치하면 하향, 옆으로 설치하면 측벽. 됐죠? 네. 자, 가멸부의 재질 및 형태라는 게 나와 있는데, 퓨즈 블링크와 글라스 벌브. 퓨즈 블링크는 녹아서 떨어지는 거. 얘는 깨지는 거라 그랬죠? 파괴.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측벽은 요즘 설치가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죠, 헤드를. 일반적인 건물에는 다 이걸로 설치해요. 요거 하향. 위에서 어디로? 그냥 천장에 달아놓으면 이 천장에서 그냥 아래쪽으로 물이 나가는 하향형을 제일 많이 설치하고, 상향형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마트 가시죠, 마트. 그럼 지하주차장 보세요.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다 이제 오픈 천장 형태거든요. 그 오픈 천장일 때 상향형을 많이 설치해요. 이 상향형이 살수 패턴이 더 좋습니다. 뭐보다? 하향형보다. 자, 일단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면은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설치 방향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감도. 요거는 너무 민감하냐, 헤드가, 또는 민감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우리가 조기 반응형, 특수 반응형, 표준 반응형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RTI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제가 이름만 써드릴게요. 얘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반응 시간 지수라는 건데, 얘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기류의 온도, 속도,
작동 시간 이런 것들을 보고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50 이하다.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RTI가 50 이하인 애들을 빨리 터지는 애들아 조기 반응형 애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아파트 거실 같은 데 요거 많이 설치해요. 조기 반응형. 그리고 특수 반응형. 요게 50이에요. 50. 책에는 50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교환에 제가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50 초과에 80. 표준 반응형은 80 초과에 350. 근데 이거 RTI 값을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종류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조기. 그 다음 특수. 그 다음 제일 일반적인 게 표준. 그래서 5835. 아니면 요거 상향값만 알고 계십시오. 5835. 5840이면 더 좋은데 5835. 됐죠? 이런 거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배관. 자, 배관은 그냥 눈으로 살짝 보셔도 되는데, 자, 여기가 물이 들어오는 주배관이라는 곳이에요. 또는 위로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입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입상관, 입상주배관에서 물을 이쪽으로 공급을 해요. 공급하고 넘어왔을 때, 자, 여기에 처음 나오는 배관이 수평주행 배관.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교차 배관, 그 위에 무슨 배관? 가지 배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높이 순으로 처음에 주배관,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게 수평주행 배관, 그 다음 교차 배관, 그 다음 가지 배관. 결국 물이 낮은 곳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데 결국 제일 높은 곳엔 뭐가 달려요? 가지 배관. 이 가지 배관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배관에 뭐가 달려요? 헤드가 달립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제가 뭐 기울기 이런 것도 적어놨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밑에 가보면 이 정의 정도 보십시오. 정의 정도. 가지 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지 배관. 그리고 교차 배관은 이 배관에 물을 넣어주는 배관이래요. 그죠? 주배관은 가압송수 장치나 송수구 등과 직접 연결되어 소화수를 이송하는 주된 배관이다. 여기가 주된 배관입니다. 수평주행 배관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배관들 종류 3가지 정도 알고 계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요거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장치, 시험장치. 저거만 두세요. 자, 시험장치 왜 설치한다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죠. 기능 확인 또는 성능 확인 또는 동작 확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게 뭐라고 여러분들 이름이 시험장치, 시험장치.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습식이나 부합식에만 설치를 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회 독할 때. 아셨죠? 지금은 요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원량을 계산하자. 우리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도 다 수원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당연히 스프링클러도 있는데 무슨 형 애들? 폐쇄형 애들일 때. 왜냐면 개방형 애들 수원량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더더욱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폐쇄형도 나오긴 좀 힘들어요. SP는. 근데 여기 보시면 참고로 좀 보셔라 라는 건데 스프링클러 설비는 방수량이 80이래요. 옥내는 130이었죠? 아, 맞잖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잖아. 옥외는 350이래요. 그것처럼 스프링클러도 얼마다? 80이다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방수압 옥내는 0.17 옥외는 0.25 그죠? 근데 스프링클러는 0.1이래요. 이런 것들 비교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 가보면 이게 나와요. 층수에 따른 수원량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기준 개수를 넣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N개수죠, N개수.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옥내수화전을 봅시다. 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N에 또 5.2 또 L에
이렇게 됐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때 n이 옥내 소화전에 뭐였어요? 그렇지. 이었죠, 여러분들. 자, 무슨 개수? 설치 개수. 그래서 여기가 최대 몇 개? 2개. 기억하시죠? 2개, 5개. 아, 맞잖아, 여러분들. 근데, 여기도 5개, 5개. 스프링클러는 여기가 지금 개수가 설치 개수가 아니고 무슨 개수예요? 기준 개수예요, 기준 개수. 자, 이 기준 개수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여기서 가지고 와야 돼요. 법 기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아셨죠?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일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받았어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량을 계산하시오. 그럼 아래에 있는 이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자, 일단 식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9층 이하일 때는 n에다가 스프링클러 아까 80이라 그랬잖아요. 한 개가. 그죠? 여기에 20분 동안 쏠 수 있는 물의 양을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n 곱하기 1600이 되겠죠? 얘를 또 메타3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30층에서 49층이래요? 그럼 n에다가 3.2. 50층 이상이래요? n에다가 4.8. 해서 내가 수원량을 계산을 하고 마찬가지 옥상 수원을 구하고 싶으면 방금 나왔던 이 전용 수원량에다가 3분의 1을 해서 위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선생님 n개수는 문제에서 조건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외워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외워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딱 받아요. 자, 문제를 딱 받았는데 내가 만일 거기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래. 몇 층 이상이요? 11층 이상. 그럼 무조건 몇 개? 30개야. 그럼 여기다가 30 넣어주는 거예요. 30 넣어주는 거라고요. 자, 근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래요. 그냥 찾아가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가 공장이래요. 근데 그 안에 특수가연물이 들어있대. 그럼 또 30 넣어주는 거야. 근데 특수가연물이 아니래. 20개. 맞습니까? 또는 뭐 금판운복이래요. 금판운복. 금판운복. 그 중에 판복 30개. 그 밖에 건 20개. 근데 여기 아예 해당이 안 된대. 공장도 아니고 금판운복도 아니면 헤드를 부착한 높이가 몇 메타냐. 그리고 아파트 하나 적어두십시오. 아파트가 10개예요. 10개. 만일 문제에 아파트가 나오면 n개수가 무조건 몇 개? 10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일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준 개수가 몇 개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식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로 한번 또 연습을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갑시다. 안 그래도 할 거 많은데. 그지? 그래서 요거 이제 기출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십시오. 스프링클러 설비에 내가 얘를 설치했대요. 자, 이름이 뭐야 여러분들? 리타팅 챔버. 리타팅 챔버의 기능으로 옳은 거.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오작동 방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2번. 감지기가 있고 2차 측이 폐쇄형 헤드인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랬어요. 감지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으면 우리는 준비작동식 맞죠? 일제살수식 부합식 이 중에 찾는 건데 폐쇄형 헤드래. 폐쇄형 헤드. 그럼 폐쇄형 헤드는 얘 2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준비작동식밖에 없는 거죠. 찾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중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습식, 건식. 자, 요거 감지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감지기 있습니까? 감지기 있죠. 부합식 감지기 있죠. 자, 정답 몇 번? 그래서 기억 니에는 나가리고 디귿 리을 미음이 맞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4번. 다음 보기에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옳게 고른 것은 습식, 건식, 일제살수식, 준비작동식이 있는데 이 중에 얘 혼자 개방형이죠. 기억, 니은, 리을. 정답 몇 번? 2번. 다음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는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중 폐쇄형을 사용하고, 그죠? 배관 내 물이 꽉 차 있다가 화재 시 열로써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배관 내에서 유수하는 방식이다. 자, 뭐밖에 없어요. 습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막 복잡하게 나오진 않죠. 그죠? 요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물분무와 미분무입니다. 분무죠, 분무. 물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얇게 나가는 분무 설비. 자, 그러면 물분무 소화 설비 개요와 소화 효과에 가보면 얘는 나중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화 설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분무의 특징과 미분무의 특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스프링클러는 적상, 그죠? 옥내 소화전은 봉상. 자, 얘네들은 A급만 가능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물분무, 미분무 이런 애들은 얘네도 가능하다 그랬죠? BC급 당연히 A도 되고 이런 특징을 조금 잘 보시라고. 그럼 B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무슨 효과? 용화 효과. 또는 수용성 유료일 때 희석. 그죠? 자, C급이 가능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분무 상태의 물이 성질이 뭘로 바뀐다? 그렇지. 얘로 바뀐다 그랬죠? 비전도성으로.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조금 잘 봐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자, 먼저 물분무부터 보겠습니다. 분무 헤드에서 물을 밀입자의 무상으로 방사하여 냉각, 질식, 유화, 희석작용으로 주로 가연성 액체, 전기 설비 등의 화재에 유효하며 소화 및 화재 제압 또는 연소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다. 자, 이름이 물분무. 그래서 물분무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쭉 생겼는데 뭐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고 요 정도. 헤드가 이 감지 헤드 말고 여러분들 이 물분무 헤드, 여기가 물이 나오는 헤드거든요. 이 물분무 헤드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 헤드보단. 당연히 물을 어떻게 써야 되니까, 얇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분무 설비 자체를. 위험물 시설이나 가야 보이지 일반적인 장소에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비 자체가. 그리고 대부분 뭐하고 비슷하냐면 스프링클러하고 유사합니다. 생긴 모양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애가 달린다라는 거지. 물분무 헤드.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런 애가 달린다라는 거. 헤드가 달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헤드를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하나 보시고, 자, 소화 효과는 4가지가 있다고요. 냉질, 유희. 뭐라고 여러분들? 냉질, 유희.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분무 헤드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물분무 헤드에 대한 종류가 나와요. 화재 시 직선 또는 나선 물을 충돌, 확산시켜 물을 어떻게 한대요? 밀입 상태로 분무한대요. 자, 딥블랙타형은 물이 나왔을 때 걔를 어디에 충돌시킨대요? 반사판이라는 곳에 충돌을 시키고, 선회류형은 빙글빙글 물을 돌게 해서 일부러 물과 물을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얇게 나갈 수 있게 분무 상태로 만들어준다. 선회류형. 슬릿, 틈새로 방출한대. 틈새, 좁은 틈새로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충돌, 유수와 유수를 일부러 충돌을 시킨대. 물과 물을 충돌을 시키는 거죠. 분사, 소구경의 오리피스에 고압으로 분사한다. 고압으로 분사한다. 그래서 물분무 헤드 용어의 정의는 일단 이 정도. 근데 저는 종류 있죠. 종류 정도 그냥 한번 보셔라. 물분무 헤드가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구멍이 다 어떠냐면 좁아요. 나오는 구멍이 좁습니다. 좁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수원량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도.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볼 거면 차라리 스프링클러 수원량 보는 게 맞아요. 물분무보단. 아셨죠? 근데 여기 갔을 때 이제 수원량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것도 다 세부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왜 넣어놨냐면요. 예전에 과거에 지방직 같은 데 가보면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혹시 책을 보실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찾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삼아 넣어 놓은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분모입니다. 여러분들 미분모는 물분모보다 물이 어떤 거예요? 더 작은 거야. 더 작은 거. 그래서 얘는 더 안 써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면 얘는 뭘 알고 계시냐면 이거는 꼭 보십시오. 미분모 정의. 전 요거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분모가 뭐냐? 물을 사용해서 소화하는 방식인데 최소 압력에서 99%가 누적되는 최적 분포가 400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메타 이하로 분모가 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분모니까 유리화재에서도 적응성이 있고 전기화재에서도 적응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저압 미분모는 사용압이 최고 사용압이 1.2, 중압은 1.2에서 3.5, 고압은 3.5 초과하는 걸 얘기한다. 참고 삼아서 저중고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챕터 7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물분모, 미분모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이제 포로 갑니다. 포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이 설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예를 배웠잖아요. 이게 중요했죠. 그래서 포소화약제 종류에는 우리가 기계포소화약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얘가 있었죠. 화학포. 근데 더 이상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럼 기계포 종류 뭐가 있습니까? 담백포, 수성막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불화담백포.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알코올포 또는 내알코올포. 요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이 5가지를 내가 얘로 만든 거야. 설비로. 저절로 포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포소화 설비는 물과 포를 사용하죠. 이 포가 이제 기계포, 요거 얘기하는 거야. 포 방출구를 통해, 포가 나오는 곳, 포 방출구를 통해 포 수용액을 불취하는 것 이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약재가 들어가는 거 외에는 스프링클러하고 그냥 똑같이 보시면 돼요. 2% 3%의 원액이, 요게 이제 약재죠. 약재가 한 2% 3%가 들어가면 걔 나머지 이제 98% 97%가 물이겠죠. 두 개가 어떻게 돼서 합성이 되면서 포를 만들어 연소 부분을 덮어서 불을 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서? B급 유리화재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제가 앞에서 이런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니 물이 들어가면 방금 얘기했던 기계포 소화약제가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담백포나 수성막포나 불화담백포나 맞습니까? 자, 물이 들어가고 약재가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물과 약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수용액 상태라고 얘기했었죠. 자, 수용액 상태를 내가 여기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얘를 거품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뭉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품을 내뿜어서 어떻게 보면 유면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식, 유면에 대한 질식. 포가 그거를 일으키게 되는 거고, 자, 혼합장치를 우리가 이제 섞어주는 애다. 얘가 이제 섞어주는 거죠. 물하고 뭐를요? 약재를. 우리가 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포셔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프로포셔너. 그래서 시험 문제 설비에 갔을 때 얘가 잘 나오죠. 이거 프로포셔너 종류. 그래서 뭐 얘 이름이 라인 프로포셔너도 있고 프레저 프로포셔너도 있고 펌프 프로포셔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저하고 같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포가 나온다 그랬죠. 이 포가 나오는 구멍을 우리가 방출구, 거품이 나오는 구멍을 방출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출구가 헤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헤드에서 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헤드 방식이 있고요. 호스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호스 방식이 있고, 이게 있어요. 고정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라고? 고정포. 요게 이제 뭐냐면 위험물 탱크 같은데, 이 탱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고정포라는 걸 달아놔요. 그럼 포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쏘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이 났을 때 유면을 덮어버리는 거죠, 얘가. 맞습니까? 네.
여기 이제 고정포예요. 위험물 탱크에 달리는 고정포. 이 고정포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 방출구로. 당연히 헤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헤드에서도 포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방출구가 헤드가 되는 거고. 호스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호스. 이 호스에서 나오면 호스 방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고정포 방식도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아셨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어차피 중요한 건 이 혼합장치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에 가보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이십니까? 여기 그림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요. 요 그림에서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볼 건 없고, 여기 뭐 일제개방 밸브가 달린다라는 거? 그죠? 나머지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약제 탱크가 따로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물이 있고요. 그럼 이쯤, 그려져 있진 않지만 이쯤에 얘가 달린다라는 거. 무슨 프로포셔너? 프로포셔너. 그죠? 얘의 이름을 우리가 혼합장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혼합장치가 표현이 안 돼 있길래 이쯤 달린다라고 느낌상으로만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포셔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따로 정리하기로 했고, 구성 요소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혼합장치. 그리고 약제 탱크가 따로 있다라는 거 조금 특이하게 잘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용어의 정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가보면 이런 것들은 앞에 옥내수화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공계는 펌프 흡입식에 달리는 애고요. 연성계도 펌프 흡입식에 달리는 애예요. 계측기거든요. 근데 얘는 대기압보다 떨어지는 압력만 읽고요.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와 대기압 이상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계측기입니다. 이거 구분해서 알고 계십시오. 요즘 용어의 정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압력계는 펌프 토출측에 설치가 되는 애인데 대기압 이상만 측정할 수 있는 애입니다.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차피 수계 소화 설비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고가수조, 압력수조 이런 애들은 어차피 우리 가압송수장치 쪽 종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충압펌프는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소압 목적 외의 물을 공급을 해주는 펌프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옥내수화전에 없었던 내용이거든요. 두 개. 자, 이게 최근에 보기로 한번 나왔어요. 전역과 국소. 근데 이게 가스계에도 있어요. 가스계. 근데 가스계 보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자, 우리가 전역 방출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과 헤드를 달아놔요. 그죠? 그러니까 방출구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고정해서 설치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방호구역 전체에 뿌리는 방식을 전역 방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사무실이면 이 사무실 전체에다가 거품을 쏴요. 걔가 전역 방출. 근데 국소 방출은 그게 아니고, 얘도 배관과 분사 헤드를, 그죠?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화점에 방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험한 거 있잖아. 이 공간 안에서 제일 위험한 거. 거기만 뿌리는 거야. 포를. 걔가 무슨 방출? 국소 방출. 다음, 팽창비.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뭘로 나눠주면? 그렇지. 수용액 체적으로 나눠주면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팽창비.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이거 안 했다 그러면 또 내 입장에선 서운한 거야, 여러분들. 포입장이 아니고 포체적을 수용액 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저발포는 몇이야? 20이야. 맞잖아, 여러분들. 고발포는 98,000.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포 워터 스프링클러, 포 헤드, 요게 두 개 다 헤드예요, 헤드. 헤드에서 나가는 거야, 헤드. 근데 이게 제품 이름이 다른 거예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라는 게 있고, 포헤드라는 게 있어요, 제품에.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고정포 방출 설비. 요거 위험물 탱크 쪽에 달리는 거. 그리고 포도 호스릴 방식이 있네요, 그죠? 포도 호스릴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방식이 또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포소화전 설비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읽어보십시오. 자,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이다. 그러니까 이 송액관은 뭐가 지나가는 배관이냐면 물과 약재가 섞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수용액. 그죠? 이 수용액이 지나다니는 배관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송액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액관. 다음, 포소화 설비의 분류. 자, 방출 방식에 의한 분류. 두 개는 헤드 방식. 그래서 제품 중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있고 제품 중에 포 헤드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비를 보니까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있으면 걔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방식이 되는 거고 포소화 설비에 얘는 포 헤드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셔도 돼요. 아셨죠? 이게 방출구의 종류가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고정포 방출 설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정포 방출구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이게 거품이야, 거품. 하얗게. 거품이 막 나오고 있는 거야. 요게 고정포라고, 요 빨갛게 서 있는 게. 위험물 탱크 측벽에 다는 거. 아셨죠? 자, 근데 고정포 방출구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에 다는 방식이 있고, 걔를 우리가 상부포. 그래서 상부포는 고정포를 위쪽에다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고정포 제품이 1형이 나오고, 2형이 나오고, 특형이 나온대. 그러니까 마트 가면 우리가 물건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물건으로 나오는 게 1형, 2형, 특형이 나온대요. 아셨죠?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1형 방출구, 2형 방출구, 특형 방출구가 있다, 우리. 그래서 위험물 탱크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한다, 방출구를. 1형, 2형, 특형. 이 중에 하나 설치하는 거야. 제품을. 그걸 사면 되는 거죠. 1형을 사든, 2형을 사든, 특형을 사든. 자, 근데 위험물 탱크에다가 내가 하부포를 설치하고 싶다. 제가 하부포는 뭐라 그랬죠? 아래에서 위로 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림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위로 쏘는 거죠. 하부포 또는 표면화 주입 방식. 자, 이때는 요 고정포를 우리가 몇 형하고 몇 형을 쓰냐면 3형하고 4형을 쓴대요. 제품적인 것보다는 얘네들 특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하부포나 표면화 주입 방식을 사용하려면 포소화 약재의 무슨 성이 좋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 얘를 사용을 해야죠. 내유성이 어떤 거? 좋은 거.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유성이 좋은 포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거기다가 멘트 넣어놨을 거예요. 맞죠? 이게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보십시오. 1형 방출구에 대한 그림, 2형 방출구에 대한 그림, 특형 방출구에 대한 그림, 하부포 주입 방식에 가보면 3형과 4형에 대한 그림. 그리고 방출구에 호스릴포도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호스릴, 소화전, 그죠? 소화전 이렇게 생겼고, 이동식 포노즐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프로포셔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를 제어하는 방식이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있답니다. 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가 보면 이제 프로포셔너.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종류,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특징, 그리고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프로포셔너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조금 쉬셨다가요. 저희 프로포셔너 종류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